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곳에서 입후보하신 이 신상진 후보와 염호봉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4월 15일 총선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번 4월 15일 총선에 우리 미래통합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 출마하신 두 분의 미래통합당 후보가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서 미래통합당이 과반수를 차지해야만이 오늘날에 여기에서 파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 정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결과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에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처음 시작하자마자 경제정책의 제일 순위로 내세운 게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국민에게 선정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무실에 일자리 이 상황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것이 한 2번 정도 국민에게 소개된 이후에 어디 사라진지 모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은 어떻게 됐어요? 소득주도 성장을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경제성장의 성적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장을 못했어요. 결과는 뭘 가져왔느냐? 결과는 성적표를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못 참겠다 갈아보자고 하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시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난 1월 26일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여기 건너왔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를 또 마비시켜버려 말았습니다. 사람을 격리해야 한다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초기에 여행객의 출입을 차단하고 철저하게 방역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유수한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범은 대만, 홍콩, 싱가포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보다도 훨씬 못한 베트남에서도 초기에 중국인의 출입을 막고 방역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는 사망자 한 명도 안 나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확진자가 10,000명이 넘고 생명을 잃은 사람이 180여 명에 달합니다. 이게 자랑할 게 못 돼요. 그나마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진정을 시키고 우리 의료체제 속에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했던 의사, 간호사, 모든 의료 종사자들, 이 사람들의 노고와 국민의 협조가 이 정도를 유지한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를 마비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정부는 뭘 해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을 속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이번 선거에서 우리에게 표를 주겠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당분간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러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을 처하고 있는 소상공인 10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부터 구제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무응답이에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그 예산을 조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가구당 100만 원씩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 주겠다고 그러냐면 선거가 끝나고 무슨 추경을 해서 돈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추경을 하려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가 지금 개원해서 언제 그 추경을 갖다가 할지 아무도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어려움에 처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계 위협을 받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이 과정을 겪으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 정부가 이렇게 무능한지를 미처 몰랐어요. 최근에 하는 짓을 보니까 국가 경영 능력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위험에 처할 것 같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일단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로부터 근데 그거를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이 현재 정부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고칠 거냐. 이런 상황을 갖다 앞으로 계속해서 가게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는 정말 없습니다.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은 경제 코로나가 닥치게 되고 경제 코로나가 닥치게 되면은 우리 경제가 지옥의 문 앞에 선다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이 정부는 무슨 짓을 할 거냐? 저는 이 정부를 기대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잘 지난 3년 동안 경험하신 것처럼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 이거를 바꾸려면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팔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곳에서 출마하신 두 분의 미래통합당 후보를 국회에 당선시키셔서 돌아오는 21대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참 선거에 여러분들이 한 표 한 표 주시는 그 표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을 하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갖다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선거 때 투표를 잘못해서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후회하는 날이 끝나는 날이에요. 과거 우리가 이런 걸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의 후회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보고서 저는 그런 여당을 처음 봤습니다. 하나같이 청와대 치만 보고 거수비 노릇을 하는 호수아비 국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총선을 경험하시면서 특이하게 느끼는 것이 뭡니까? 비례대표라고 하는 정당 대표의 투표용지가 이 팔뚝만큼 긴 투표용지만 그 비례대표를 하면은 적당하게 비례대표를 하나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착각에서 거기에 동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이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법을 만들면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수처라고 하는 아주 묘한 권력기관을 하나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살 요인해가지고 만든 법입니다. 그럼 공수처라는 걸 뭐는 기관이냐? 우리나라에 여러 권력기관이 많은데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창출해서
그거 가지고서 뭐를 하겠다는 거냐. 내가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질서 자체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수처라는 걸 만들면은 그 공수처를 동원해 통합당이 국회에 이와 같이 잘못된 법도 당장에 시정을 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도 못하고 경제도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정부의 잘못을 제어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사이 희망을 찾기 위해서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여러 이 성남의 유권자들께서 우리 두 후보에 대해서 절대적인 성원을 보내줘서 반드시 당선되도록 해주시기를